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들 기분 좋으시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20년을 보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걸요.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이 시장을 정말로 움직일 다음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핵심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이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열쇠는 연준의 금리가 쥐고 있고요. 우리 한국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달러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앞으로 시장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은 먼저 큰 그림부터 볼 겁니다. 금리와 달러, 그리고 나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해 볼 거고요. 우리 시장의 심장인 반도체와 그 너머의 기회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후에 이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액션 플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한번 꿰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 두 거인의 힘, 금리와 달러가 각각의 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미국과 한국, 이 두 시장은요,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 돈의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갔다 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자금, 다시 말해 달러의 힘에 의해 운명에 갈립니다. 달러 가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고 밀물처럼 들어오기도 하면서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달러가 우리 시장의 생명줄과 같을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되면요, 똑같은 1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외국인 눈에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갑자기 박앤세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부터 쓸어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준의 다음 한 수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죠.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이 열립니다. 첫째, 지금처럼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S&P 500은 7,690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금리를 내릴 때 시작됩니다. 딱 한두 번의 인하만으로도 시장의 천장이 8,640선까지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 더 열려버려요.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이고 전 세계가 왜 그렇게 연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 상승 랠리가 시작되면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우리는 돈은 잘 버는데 아직 싼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즉, PER이 낮은 주식들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투자은행 같은 곳들이에요. 실적은 탄탄한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살짝 비켜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소재나 헬스케어 장비처럼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환주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홈그라운드, 코스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바로 반도체 산업에 한번 집중해 보시죠. 44%,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스피라는 이 거대한 배의 무게중심, 그 44%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반도체가 기침하면 코스피는 독감에 걸리고 반도체가 달리면 코스피는 날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시장 하나를 분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PER이라는 개념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가 수익 비율,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기업의 가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 수치가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코스피의 심장인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22.7배, 파운드리 최강자 TSMC가 21.6배의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마이크론조차 8배의 PER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반도체 평균 PER은 얼마라고요? 고작 5.2배입니다. 이건 저평가를 넘어서 거의 굴욕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시장의 한국 반도체의 진짜 가치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물론 코스피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가 잠시 숨을 고를 때 혹은 시장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어디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시 달러라는 키워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사지는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자금은 늘 이 섹터들로 함께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기계, IT 하드웨어,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K방산과 조선, 화학 같은 것들이죠. 반도체가 앞에서 시장을 끌어주는 동안 이들은 조용히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이군 주제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유가라는 변수, 일종의 조커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가가 9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안정되기만 해도 2차 전지나 일부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회사들은 원자재랑 운송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동안 고유가에 꽉 눌려 있었거든요. 유가만 안정되면 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시장을 쭉 보다가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해지는 신호를 딱 포착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 머릿속에서는 바로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가 됐구나 하는 신호가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시장 전체 상승에 올라타기 위해서 코스피 ETF 비중부터 늘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러 약세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업종, 예를 들면 조선주 중에서 제일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을 하나 골라서 추가로 담는 거죠. 이게 바로 거시적인 신호를 보고 실제 포트폴리오 행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요.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시나리오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로드맵입니다. 딱 두 가지 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본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우리 한국 반도체는 지금처럼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코스피 목표치는 7,540선 정도입니다. 하지만 둘째, 강세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 덕에 우리 반도체 PER이 경쟁사인 마이크론 수준인 8배까지만 회복해줘도 코스피는 8,470선까지 열립니다. 결국 모든 키는 연준의 행동과 우리 반도체의 재평가, 이 두 가지에 달려있는 셈이죠.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말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미래를 맞히는 점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 얼마나 똑똑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두 개의 큰 길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막연하게 오를 거야 라고 예측하는 대신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시킬 것인지 지금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